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생신한 심판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어제하고는 대깔꼬마대로 정반대의 흐름이 나왔어요. 예. 어제는 제가 사진을 그 오전장에 이제 상승 상위 종목을 찍었거든요. 사진을. 다 2차전지. 오늘 하락 하위 종목은 또 다 2차전지야 거의. 네트워크 LS 네트워크가 정말 희한한 궤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게요. 그거는 뭐 3연상을 가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정말 얘는 정말 신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것들은 정말 진짜 완전히 어제하고 진짜 딴판인. 우리 개인분들은 최소한 저희 증시각도기 TV 구독자분들은 그 흐름에 동참을 안 하시지 않았을까 해서 빌고 싶습니다. 아무 일 없기를. 네. 예. 사실 뭐 2차전지가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고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좀 돌았는데 어제는 순환매가 좀 안 돌고 다 같이 빠졌거든요. 2차전지가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하면서 다른 것들로 순환매가 안 돌고 다른 것들 다 잡아서 다 끌어내렸는데 네. 오늘은 좀 순환매가 돌아서 어제와는 조금 반대되는 흐름을 보였고 사실 2차전지는 예전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오늘 많이 빠졌겠지만 그래도 플러스 수익권일 거고요. 다만 네. 이제 어제 포모 때문에 네. 신규 매수한 사람들이 주변에 몇몇 보여요. 아니 외국인들이 했겠지. 외국인들 저기 공매도. 이건 제 주변에. 진짜. 이때까지 2차전지 안 건드리다가 어제 오전에 그럼 안 되는데. 못 참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를 했다면 지금 좀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순식간에 고점 대비 반토막 가까이 나는 주식도 있어요. 지금 이게 무서운 거죠. 항상. 그렇죠. 뭐 하루에 20몇 %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20몇 % 가고 막 이러니까 네. 변동성 정말 장난 아닙니다. 네, 변동성은 당분간 더 클 겁니다. 계속 꾸준할 겁니다. 변동성이. 그렇게 그럴까요? 예상합니다. 예, 해당 종목들은 오르든 내리든 변동성이 계속 상당할 거예요. 네. 사실 오늘 에코프로 BM은 공매도가 금지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업팅룰 적용되는 공매도 거래대금은 빵이었어요. 안 나왔어요. 네. 근데도 네.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좀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했다는 소리 들리더만. 그런가요? 그래서 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설마 그것 때문에 빠졌을까요? 아니죠. 왜냐면 그분에 의해서 약간 이제 그분이 무슨 전봉준처럼 전진 앞으로 했는데 그분이 이제 좀 이래 버리니까 저 안 들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내용은 뭐라고 했는지 그런 설이 돌더라고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좋게 생각하던 사람이 안 좋게 이제 조금 부담스럽다는 톤으로 톤이 조금 바뀐 영상이 올라가는 걸 보면은 그냥 이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매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먼저 매도를 하는 그런 게 뭐 촉발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네. 어쨌든 어제 거래대금이 거의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왔잖아요. 어제 네. 62조 원이었고 21년도 1월 11일 날 64조 원대였는데 그때보단 못 미치지만 그때 당시 시총이 그때 당시에 코스피가 3,100이 넘었고 네. 이번에는 2,600이 조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그때보다 훨씬 낮은 상황에서 네. 비슷한 거래대금을 찍었다는 거는 그때하고 치환해 보면 훨씬 높은 거래대금 70조 이상의 거래대금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만 따로 떼놓고 보면 역대 최고고 당분간 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코스닥만 네. 떼놓으면 진짜 역대 최고죠. 네, 그래서 좀 이례적인 현상이 어제 일어났었고 그 말은 그때 당시 그때 21년도 1월 당시를 보면은 안 하던 사람들이 다 뛰어들어서 그 네. 폭발적인 거래대금이 나왔고 그날 삼성전자가 장중에 플러스 9%나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어제 그때의 거래대금과 유사한 거래대금 찍혔다는 거는 굉장한 포모에 휩싸여서 안 사던 사람들이 추가로 들어왔거나 이런 하여튼 평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환매수라고 믿고 싶습니다. 외국인 매수 많았잖아 아침에. 아닌가? 아침에요? 예, 그 해당 종목들 매수 엄청 많지 않았어요? 그랬기를 바랍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은 완전 어제와 정반대인 게 어제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오전장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플러스까지 났었는데 오늘은 1000 종목의 종목이 코스닥 시장에서 1200 종목이 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나버렸습니다. 이것도 초유의 일이에요. 이런 것도 거의 잘 안 보이던. 사실 어제 걱정했던 것은 2차전지가 만약에 어제 조금 이렇게 상승폭 많이 반납했는데 네. 그 다음에 2차전지가 만약에 하락하면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돌 것인가에 대해서 어제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네. 예, 전혀 순환매가 돌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2차전지가 상승하면 또 다른 애들 패고 그것만 또 따라가는 포모가 또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걱정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순환매가 좀 펼쳐졌고요. 네. 시장은 코스피는 0.4% 플러스입니다. 오늘 사실 삼성전자가 2% 넘게 상승을 했고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1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도 코스피가 0.4%밖에 못 올라서 사실 이제 코스피 상위 주주 중에서 뭐 LG 엔솔, LG 네. 화학, 네. 포스코 네. 등등이 오늘 좀 하락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코스닥은 1.87%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총 1, 2위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이차전지 대형주들이 코스닥이 많이 포진이 되어서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특이한 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몇 가지 재미난 대목들이 있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반도체, 그 다음에 중국. 오늘 그래서 특별히 중국 마감을 또 합니다. 요즘 특별히 많이 하네요. 지금 중국장이 장난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이제 도는 느낌. 큰 변곡점인가요? 네, 그런 느낌 듭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주식들이 오늘 한국에서 다 슈팅했고요. 그렇죠. 네, 오늘 슈팅한 한 분야가 중국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의약품 이런 것들이 움직였어요. 아주 이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오늘 네. 진짜 특이했던 게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어닝 대쇼크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전망도 굉장히 좋지 않게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몇 프로가 상승을 한 거 보고 아침 리포트 와. 거지같이 나왔거든. 그래서 와 이거 또 떨어져 막 이랬는데 막 깜짝 놀랐어. 이게 뭐지? 이 애널리스트는 지금 뭐가 되는 거지? 바닥에 안 좋게 리포트 쓰면은 그것도 좀 부담일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신기했습니다. 하여튼 중국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다. 관련 기업들이 다 올랐어요. 네. 그만큼 좀 어려운 장인 것 같습니다. 네. 거래대금은 어제 62조 찍고 오늘 39.5조 거의 40조 가까이 많이 내려왔는데 어제보다 많이 내려왔지만 평상시보다는 굉장히 많은 그렇죠. 거래대금입니다. 네. 주식시장 참여자가 굉장히 많고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은 730개, 하락은 177개, 코스닥에서는 상승이 1250개, 하락이 290개. 오랜만에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거를 네. 본 것 같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고 압도적으로 많았지. 압도적으로 많죠. 네, 지수 빠졌다는 게 이거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네. 예, 오늘 업종별로는 의약품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네, 신풍제약이 상한가를 갔고요. 진원생명과학, 일동홀딩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9에서 9% 이상 다 상승을 했고요. 네. 일동제약, 와, 유한양의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올랐는데 특히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신풍제약이나 뭐 일동제약들이나 이런 것도 SD바이오센서나 뭐 시젠도 오늘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의료정밀 섹터에서 SD바이오센서가 12% 상승을 했고요. 서비스업에서는 넷마블이 10% 올랐습니다. 네, 신작 네. 게임 1위 했더라고요. 애플 앱스토어에서. 키다리 스튜디오, 강원랜드, 네이버, 쿠쿠홈시스, JKL, 카카오, 롯데관광개발까지 다 6에서 네. 7% 롯데관광개발 52주 신저가인가 찍었었어요. 네. 어제 와 회사 저거 어떻게 하냐 할 정도였는데 오늘 막 허라지면 뒤집었습니다. 네. 네, 어제 그 롯데관광개발이 있는 이 제주 드림타워 거기에서 중국에 어제 봤던 뉴스라 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외교관인가 와가지고 이제 좀 관계를 복원시키겠다 이런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물론 네. 결과는 끝까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섬유의복 섹터에서도 한섬, FNF가 5%씩 반등했습니다. 이거 FNF는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거든요. 그렇죠. 네. FNF가 반등한 거는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 사실 그동안 우려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 재고가 좀 굉장히 좀 상상 이상으로 많이 쌓여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고 중국에서 계속 이제 매장 확대하면서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재고가 쌓인다는 소식은 굉장히 투자자들을 우려하게 만들었던 요인인 것 같은데 네. FNF 이 홀딩스라고 대주주는 지분을 계속 추가 매입을 했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네. 그래서 뭔가 있나?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고요. 네. 음식료 섹터에서도 CJ제일제당, SBC 삼립, 하이트 진로, 오뚜기, 대상, 빙그레, 롯데칠성 다 3에서 7%씩 반등을 골고루 좀 했습니다. 네. 증권업종도 3% 올랐는데요. 키움증권이 6.5% 상승했고요. 저는 그때 21년도 1월 달에 거래대금 64조 찍었을 때가 딱 키움증권 고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오르겠어 했는데 오늘 6%나 올랐습니다. 코스피증권. 저점이었다니까 얘들. 저점인데 사상 최고 거래 비슷한 게 나왔으면 얼마나 돈을 벌겠어 증권사들이. PF 상관없어 우리 돈 벌어가지고 다 갚을 거야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가요? 왜 주요 수익원이 거래대금 아니에요? 거래대금에 대한 그렇죠. 수수료니까. 물론 요즘 수수료 무료도 많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네. 항상 과거 사례가
딱딱 들어맞진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던 하루였고요. 네. 화학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4.5% 정도 하락을 했는데 금양이 22% 하락,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가 12, 13%씩 하락했고 LG화학이 10% 하락, SK이노베이션 8.5% 하락. 다 2차전지에서도 좀 하락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네. 철강금속 섹터에서도 포스코 스틸리온이 17% 하락, TCC 스틸, 삼화알미늄이 12, 13%씩 하락, 포스코 홀딩스가 거의 6% 하락, 현대제철은 6% 상승했습니다. 네. 네. 중국 관련주죠. 갑자기. 현대제철이요? 그렇죠. 그렇게 갑자기 중국 관련주가 뜨는 거지 뭐. 그런가요? 네. 네. 이때까지 너무 빠졌잖아요. 네. 네, 이 정도 반등해줘야죠. 유통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2% 하락, LX 인터내셔널 10% 하락. 네, 그리고 반대로 LS 네트웍스 네. 와, 연상입니다. 상한가 같습니다. 연상이야. 미쳤어. 신세계 인터내셔널, GS 리테일, 현대백화점, 이마트가 5에서 7%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변동성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계속 변동성이 강력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제 이제 미국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했죠. 그래서 네. 기준금리 상단이 5.5%가 됐고요. 한국이 3.5%니까 2% 포인트 금리 차로 네. 역대 최대 금리 폭이 시현이 됐습니다. 네. 네, 예상된 내용이었죠. 25p 인상은. 그래서 시장에서는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주요 내용은 이제 앞으로 파월 의장이 발표되는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라고 언급했던 점이랑, 그다음에 물가 안정이 되면 좀 인하하겠다라고 했지만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발언이 조금 특징적이었고요. 한국은행이 아직도 이 한미금리차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하고 있을까가 좀 궁금했어요. 네. 근데 오늘 추경 부총리를 보니까 우려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자본 유출입, 환율 변동은 금리차뿐만 아니라 국내 및 글로벌 경제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 지금까지 금리차 확대됐어도 올해 22조 원 이상 순유입이 됐고 외국인 자금이 네. 환율 또한 안정적이다. 환율 사실 금리차가 확대가 됐는데 예견했던 일인지 어제하고 오늘 원달러 환율 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안정적인 분위기에 오늘 지금도 뭐 0.2% 정도 움직였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순환매에서 가장 큰 수혜를 봤던 거는 HBM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오늘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소비자도. 반도체 뒤로 갈수록 고점 나왔어요. 저기 소재 장비주들이 그렇죠. 와 종가 고가. 살짝 눈치를 보긴 했어요. 장 초반에 딱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2차전지가 굉장히 많이 빠져있기 시작을 하면서 HBM이나 이제 반도체들이 쭉 올라오다가 네. 2차전지가 중간에 반등하니까 다시 절로 수급이 쏠리나 하면서 반도체가 좀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다가 다시 장 막판에 좀 떨어지니까 네, 다시 또 반등을 좀 이어가는 거의 2차전지하고 뭐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요. 오늘 수급만 봐도 굉장히 특징적이었어요.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3천억 샀고요. 삼성전자 300억 샀습니다. 네, 하이닉스를 굉장히 많이 샀던 이유가 오늘 컨퍼런스 콜에 있겠죠.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이 2,200억이었는데 6,600억 발표를 했고요. 뭐 삼성전자한테는 요 4천억 차이가 큰 의미가 없죠. 네, 주요 컨퍼런스 콜에 이제 Q&A 내용을 이제 유한타에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하반기 메모리 수급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상당 수준 진행이 되어서 2분기에는 1분기 대비 가격 하락폭이 둔화가 되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동안 참 재고가 많았던 PC, 모바일 이쪽 수요가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하고요. 다만 낸드는 디램보다는 수요 개선이 조금 후행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감산 영향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생산 하향 조정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메모리 제품별로 추가적인 생산 조정도 진행을 하면서 재고 정상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라고 추가 감산 조치 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고 하락폭이 디램보다는 조금 덜 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생산 하향 조정을 더 크게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참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이제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때부터 쭉 보면은 감산 발표하고 나서 제일 큰 수혜는 하이닉스한테 돌아갔습니다. 네. 오늘도 그런 흐름 때문에 하이닉스를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 10%씩이나 많이 급등한 게 아닐까 싶고요. 네. HBM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HBM3 제품 고객 퀄 테스트 진행 중이다. 그리고 HBM3P는 하반기 출시 예정이다. 하반기 추가 수주 대비해서 생산성 확대를 준비 중이고 내년 캐파는 올해 대비 최소 2배나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AI 수요에 따른 파운드리 전략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을 할 만하죠. 고객사들이 이제 파운드리나 메모리 패키징 요거를 한 업체한테 맡기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다고 하네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GAA 공정, HBM,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어서 이에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AI 칩은 이제
2025년에 GAA 공정 활용한 2나노로 양산할 예정이고 HBM과 하나의 칩으로 패키징해서 고객이 원하는 원스톱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25년 2나노 얘기를 계속하네. 네. 네. 계속하네. 할 수 있나 보네. 네. 기대감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쪽은. 네. 네, 그래서 HBM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오늘 있었고요. 삼성의 추가 감산 소식 때문에 하이닉스가 오늘 좀 급등했던 것 같습니다. 9.7%는 상승했네요. 삼성전자도 2.7% 상승했으니까 거의 3% 상승했습니다. 장비주들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HBM 쪽도 뭐 이오테크닉스 27%, ISC 17%. 네. 거기는 뭐 장중에는 거의 상한가 갔다 왔고요. 후공정 쪽이 아주 장난 아닙니다. 네. PSK 홀딩스 21%, STI 15% 많이 급등했습니다. 이외에도 뭐 유진테크 10%,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 마이크론 다 두 자릿수로 상승을 했고요. 네. 로봇 관련된 회사들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사실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꼈어요. 사실 이번 장이 오면서 조금씩 팔아가지고 현금이 예전보다 조금 생겼거든. 저 원래 현금 없잖아요. 근데 올라가서 수익 실현에서 현금이 생겨서 어제 막 현금을 줄였다고 그랬잖아. 네. 아, 너무 열받는 거야. 왜 그거밖에 못 줄였을까? 패닉 장세였는데 뭐 했던 건가? 오늘 이 막 두 자릿수로 상승하는 걸 보면서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거밖에 못 썼지? 바보 멍청이 같이?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뭐 지난 3일 연장으로 시장 대비 완전히 언더퍼폼했고 하락폭도 올해 들어 최강으로 얻어맞고 나서 오늘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어제 못 샀다는 것 때문에.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는 이 수단매가 안 돌 거다라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게 했던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난 기준에 맞게 들어왔거든. 내가 이거 빠지면 살 거야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 올라서 못 샀으니까 툭툭툭툭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실행을 못했다는 게 너무 짜증 나는 거야 오늘. 그래서 막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있죠. 오늘 게다가 오늘 막 매수 주문을 했는데 하나도 안 사줘. 계속 올라가. 처음 아침에 이거 2.5%밖에 안 올랐거든. 그쵸. 거기다 대놨어. 결과적으로 막 10% 올라서 끊으니까 아씨 막 이랬다니까요. 오늘은 오히려 저는 어제는 황당했고 오늘은 기분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오늘도 포모를 느끼셨네요. 그러면 포모가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해서 포모는 안 느꼈어요. 어제 저건 그러지. 야, 1년에 25% 30% 수익 나는 게 참 하잘 것 없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 어제는 들었죠. 그런 느낌 들었고 하루에 뭐 한 종목이 뭐 하루에 막 20% 30%씩 움직여 버리니까 그런 건 어제 느꼈었는데 오늘은 왜 기준 원칙대로 못 움직이는 걸까 나는. 도대체 나이를 얼마를 먹어야 이게 고쳐질 거냐 뭐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새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얼마 전에 이제 최저임금 발표를 했잖아요. 9,800원대 거의 10,000원 가까이 찍고 나서 이제 식당 같은데 굉장히 많은 로봇을 도입을 한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산업용 로봇 또한 마찬가지 좀 수요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상장도 이제 다음 달이면 좀 본격화되면서 이제 상장까지 모멘텀이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LG 플러스도 VD 컴퍼니하고 MOU 체결해서 로봇 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통신사가 직접 진출하는 게 아니라 이 로봇 회사하고 MOU 형태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라서 로봇 비즈니스는 계속 커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T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19%나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는 뭐 SK온 북미 시장 이 공장 증설할 때 물류 로봇 납품하는 수혜가 좀 있죠. 계속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2차 전지 공장에 대한 수주가 계속 있는 회사입니다. 네, 뭐 유로메카도 포항 라인 증설하면서 협동 로봇 수요 확대에 계속 대응을 하고 있어서 로봇 관련된 이슈도 계속 모멘텀이 좀 솔솔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AI, 로봇, 반도체 참 매력적인 영역이죠. 근데 로봇은 조금 가격이 좀 비싼 게 흠인 것 같아. 가격이 비싸. 실적이 미친 듯이 터져야 돼. 좀 많이 주가가 먼저 좀 줄다름을 치는 느낌 많이 듭니다. 네. 그래도 뭐 굉장히 매력적인 영역은 분명히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이건 좀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금 취급 기관 대상으로 대출 제도를 개편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새마을금고 이런 뱅크런 사태 이런 우려 때문에 이거를 몇 달 동안 일단 굉장히 금통위원들끼리 논의를 많이 했다고 해요. 한국은행에서. 그래서 그 대응책이 이제 오늘 드디어 나왔는데요.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등의 예금 취급 기관에 대한 대출 제도를 개편을 했습니다. 네. 기존에는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로 국채, 통화안정증권을 제공을 해야 됐습니다. 네. 굉장히 우량한 채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요 담보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를 받아준다고 했어요. 지방채, 공공기관채, 우량회사채, 은행의
대출 채권 요것도 적격 담보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우량 회사채면은 그냥 일반 회사채 갖고 있는 것도 담보로 받아주겠다라는 거고, 은행 대출 채권은 뭐 다른 데 대출해주고 받을 돈이잖아요. 대출 네, 채권이. 네. 그것 또한 담보로 또 돈을 빌려준다고 합니다. 유동성 온이죠. 네. 네. 그러니까 엄청난 자금 지원을 실탄 장전을 굉장히 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비상자금이 필요한 은행에 제공하던 자금 조정 대출이라는 형태로 제공이 됐던 금리가 있는데, 금리가 기준금리 플러스 1%포인트였는데 기준금리 플러스 0.5%포인트로 0.5% 인하를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하고도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면 진짜 노대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 부동산 올라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올라야 될 것 같은데. 간접적으로 뭐 부동산에도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뭐 주겠죠. 새마을금고는 부동산을 딱 찍은 거지 뭐. 새마을금고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 새마을금고예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완전 뭐 부동산 부스팅업이지. 한국은 역시 부동산이 제일 최고야. 주식할 필요 없어. 정부에서 탄탄하게 보호를 좀 그냥 해주고 있습니다. 주식할 필요 없어. 그냥 부동산이 최고야. 항상 느껴 이런 거를. 주식시장도 좀 어려울 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도와주긴 하지. 도와주긴 하죠. 네, 근데 뭐 지난번에 그 증권회사들 PF 뭐 해가지고 자금 융통 안 될 때 좀 도와주고 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건 하죠. 그럼 왜냐면 그거 안 하면 망하니까. 이 연쇄 도산하면서 막 1금융권까지 때릴 수가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고. 뭐. 여하튼 뭐 부동산 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보기엔. 네, 그리고 대출 대상도 은행한테만 하던 거를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새마을금고 중앙에다가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 중앙에다가 한국은행이 지원하면 새마을금고 지점에다가 중앙위가 지원을 하겠죠. 그렇게 네. 감접적으로 이번에 PF 리스크를 좀 많이 보호해 주려는 것 같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발언은요, 한은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 했다라고 평가를 할 만큼 굉장한 조치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금리 인하 안 해주고 이거 받은 것 같아. 그냥 그럴 수는 있어. 그냥 저 혼자만 생각이에요. 네. 금리 인하 안 하고 이거 받아준 거야. 그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바로 다음날 이런 제도가 나온 것도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완전히 뭐 부스팅입니다. 어쨌든 뭐 리스크 그러니까 유동성 온 국면이에요. 유동성이 빵빵 터지는 거라서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 그래서 오늘 은행주들이 다 올랐습니다. KB금융은 어제도 4% 올랐는데 네. 오늘 또 4% 올랐고요. 하나금융, 신한지주는 거의 4, 5%씩 네. 5%대 상승했고, 우리금융, JB금융 3% 상승, 카카오뱅크가 6%대 상승했습니다. 요 며칠 은행이 위너입니다. 별로 빠지지도 아니고 어제 오늘. 아니 빠지지도 않았어 별로. 빠지도 않았고 바로 올라오니까 바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네. 올해 들어서 오른 게 하나도 없죠. 네, 오른 게 없죠 올해. 네. 네, 그리고 네, 2차전지 내에서는 오늘 특이했던 이슈는 신규 공매도가 어제 굉장히 많았었더라고요. 에코프로가 어제 새롭게 공매도가 된 게 1,070억이었습니다. 최근에 한 200억에서 400억 사이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어제 4,100억 정도가 신규 공매도가 나왔어요. 최근에는 한 1,000억에서 1,500억 사이 나오다가, 그러니까 어제 사실 외국인 순매수가 에코프로의 1,000억, 에코프로 BM의 3,000억이었거든요. 네. 이것만 보면 외국인이 산 거니까 쇼스키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많이 급등했으니 쇼스키즈가 나오는 것도 분명히 이해가 되지만, 반대로 용기를 내고 신규로 공매도 치는 이런 외국인도 굉장히 많았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동일 세력은 아닐 수도 있지. 누구는 쇼스키즈로 목 졸려 죽고, 누구는 거기다 또 공매도 또 때리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또 때린 같은데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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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공매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SKI 테크놀로지는 대신증권에서 목표가를 오늘 상향을 시켰어요. 14만 원으로 17% 상향을 시켰고, LNF도 목표가 50만 원으로 16% 상향을 했네요. 네. 네, 그래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아침부터 이제 계속 나오길래, 그리고 어제 시간에서도 2차전 지수들이 좀 반등해서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반동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넷마블은 시네탑 새로운 세계라는 제 게임을 발표를 했는데 한국 앱스토어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어제 발표했는데 출시 4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인기 1위 됐고, 매출 순위 1위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네. 대만에서도 1위, 태국 2위, 일본 3위, 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고요. 네. 넷마블 오늘 10% 상승했고,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도 5, 6%대 게임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변동성이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오늘 올라왔던 주식들의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를 앞으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